이상 야릇한 꿈. 어느 날 임금님은 용상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괴이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여자가 기장을 자루에 넣어 머리에 이고 대궐로 들어오더니 임금님 앞에 그 자루를 내려놓는 거예요. 너는 누구기에 감히 대궐에 들어와 함부로 곡식 자루를 내려놓느냐? 임금님이 소리쳤으나 그 여자는 빙긋 웃을 뿐이었어요. 이런 고얀 것. 임금님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별 해괴한 꿈도 다 있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임금님은 곧 신하들을 불러 명했어요. 과인이 방금 이러저러한 꿈을 꾸었으니 경들이 해몽해보라. 그러자 신하들은 잠시 생각해본 뒤 아부하는 목소리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자가 곡식자루를 머리에 이고 들어와 전화 앞에 내려놓았으니 올해도 큰 풍년이 될 징조인가 합니다. 제 생각엔 영특한 왕자님이 탄생하실 징조 같습니다. 어여쁜 후궁을 새로 맞이하실 징조는 아닐까요? 헤헤헤. 임금님은 금세 기분이 좋아져 허허 웃었어요. 경들의 해몽이 참으로 그럴듯하도다. 그런데 영의정 최일령만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속으로 불쾌하게 여기며 물었지요. 영의정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그러자 최일령이 아뢰었어요. 전하 신의 해몽으로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임금님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찌하여 그 꿈이 불길한 징조인가? 사람인 변에 벼화, 그 아래 계집녀가 있으니 합쳐보면 외자가 되옵니다. 이는 필시 외적이 우리 조선에 침입하여 중묘사직을 위태롭게 할 징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벌컥 화를 냈어요. 지금 온천하가 태평하여 백성들이 태평가를 부르고 있는데 경은 어찌하여 그런 요망한 말을 함부로 하는가? 영의정 최일령은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아뢰었어요. 요망한 해몽이 아니옵니다.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바삐 군사를 모아 훈련시키시고 무기를 만드는 등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전날 이율국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군사 10만을 더 기르자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듣기 싫도다.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나 영의정은 넙죽 엎드려 다시 아뢰었어요. 전하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오니 제발 들어주소서. 그러자 임금님이 소리쳤어요. 여봐라 못들 하느냐. 어서 최일령을 끌어내어 멀리 기양 보내도록 하라. 전하 제발. 최일령이 임금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안타깝게 소리쳤으나 임금님은 들은 척도 않고 용포자락을 휘날리며 정전에서 떠나버렸어요. 영의정 최일령은 한순간에 삭탈관직을 당하고 죄인이 되어 경상도 동네 땅으로 귀양을 갔어요. 최일령은 귀양지에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 나라의 앞날이 바람 앞에 등불이로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나 최일령 외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년 봄이 되었어요.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곧 난리가 나면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사람들은 수백 명씩 떼를 지어 산으로 올라가 먹고 마시고 놀며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또 무당이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등 해괴망측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세상 인심은 흉흉해지고 도적대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궁궐안은 여전히 태평세월이었지요. 임금님은 후궁들과 꽃구경이다 뱃놀이다 하며 봄을 즐겼고 신하들은 임금님의 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귀양지의 최일령은 근심이 더해갔어요. 나라꼴이 어찌 되려고 위로 임금부터 아래로 백성들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가. 어느 날 최일령은 마음이 답답하여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는 작은 누각이 있었는데 그 누각에 서서 무심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한없이 고요하고 잔잔해 보였지요. 아니 그런데 저것이 대체 뭐지? 수평선 너머에서 난데없이 수천 척의 배가 새까맣게 떼지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최일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배들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저것은 외선이다. 그렇다면 순간 최일령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외적의 침략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최일령은 급히 산을 내려가 동네 가나로 들어갔어요. 이때 부사 이순경은 태평세의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최일령은 이순경을 흔들어 깨웠지요. 이 부사 큰일 났소. 어서 일어나시오. 동네 부사 이순경이 눈을 뜨며 물었어요. 아니 대감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적선 수천 척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어. 빨리 군사를 모아 외적을 막으시오. 이순경은 잠이 덜 깼는지 두 눈만 끔뻑거렸어요. 난데없이 적선이라니요. 대감께서 잘못 보셨을 겁니다. 최일령은 병력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군사를 모아 왜적을 막아라. 이순경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는 꼴이었답니다. 대감 진정하십시오. 왜적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군사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적의 배 수천 척이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이순경은 벌떡 일어나 군사들을 모은다. 임금님에게 장계를 올린다 하며 부산을 떨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군사가 또다시 튀어 들어와 보고 있어요. 날이 외선이 이미 바닷가에 닿아 외병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경은 겨우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막로로 올라갔어요. 외병은 이미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외장이 성 아래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지요. 조선 동네부사 이순경은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나는 일본 장수 고니시 육티 나가다. 조금만 외인이 가며 어디에 와서 누구에게 큰소리냐. 이순경은 고니시를 얕보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너는 무슨 일로 남의 나라에 들어와 이토록 시끄럽게 구느냐. 이순경이 소리치자 고니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칼을 휘둘렀어요. 이순경은 맞서 싸웠으나 몇 탑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니시의 칼이 목에 댕강 잘리고 말았답니다. 이 광경을 본 조선 군사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성문을 닫아라. 조선 군사들은 급히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았어요. 그러자 외병들은 한편으로는 성문을 깨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 위로 갈퀴 달린 밧줄을 던져 올려 그 밧줄을 타고 원숭이 떼처럼 성벽을 기어 올라왔어요. 조선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외병의 칼에 픽픽 쓰러졌어요. 살아남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지요. 그리하여 외병은 순식간에 동네성을 점령하고 말았어요. 도요토미는 가토 기요마사에게 30여만 명의 군사를 주고 조선을 침략하게 했는데 이 중 25만 명은 육군이고 나머지 5만여 명은 수군이었어요. 외병총 사령관 가토는 동네성을 점령한 뒤 장수들을 불러 각각 임무를 맡겼어요. 고니시는 강원도 원주를 치고 곧바로 평안도를 쳐라. 가토는 고니시에게 병사 5만여 명을 주었지요. 그러다는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쳐서 군량을 확보하라. 구르다에게는 용장 1000여 명과 정병 1만여 명을 주었어요. 문경은 군사를 이끌고 충청 우도를 치고 봉철은 함경도를 쳐라. 문경에게는 용장 2000여 명과 정병 3만여 명을 주고 봉철에게는 용장 1000여 명과 정병 1만여 명을 주었어요. 마룡은 구르다를 도와 전라도를 치고 북상하여 황해도를 쳐서 점령하라. 마룡에게는 용장 1000여 명과 군사 1만여 명을 주었어요. 평수길은 경상 좌도를 쳐라. 평수길에게는 군사 5만여 명과 용장 1000여 명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장수에게 각각 임무를 맡긴 뒤 가토는 높은 단 위에 올라가 수십만 외병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나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 우도를 치고 충청 좌도를 치며 경기도를 올라가 조선 임금의 항복을 받겠노라. 조선 임금이 항복하면 나는 조선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조선 왕이 되면 공이 많은 장수들에게는 일본 벼슬을 줄 것이며 병사들에게는 많은 상금을 내리겠노라. 70만 외국 병사들은 와 하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이리하여 외장들은 각각 병사들을 이끌고 조선 팔도로 흩어져 갔지요. 조선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난리를 겪지 않고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외적을 말벌고 말에 마구 짓밟히게 되었어요. 인정사정 없는 외적은 조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으며 지나가는 마을마다 불을 지르는 등 숫대밭을 만들고 재물을 약탈했어요. 조선 전역은 삽시간에 백성들의 붉은 피로 물들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어요. 외장 고니시는 조선 군사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선천을 짓밟으며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강원 감사 이래가 불과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고니시 앞을 막았어요. 외장은 즉시 항복하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고니시는 강원 감사가 불과 몇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 것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하하 가소롭구나. 너는 불과 몇백 명으로 어떻게 나의 5만여 명을 막으려느냐.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어떻겠느냐. 외적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강원 감사는 수백 명의 군사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군사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답니다. 군의신은 강원도를 점령하고 평안도로 쳐들어갔어요. 평안감사 이공태는 급히 군사를 모아 군의시의 5만 대병을 맞아 싸웠어요. 그러나 이공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군의시의 칼에 목이 잘리고 말았지요. 군의시는 이렇게 해야 별로 힘도 안 들이고 평안도를 점령하고 평양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때 평양에는 월천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답니다. 군의시는 월천을 보고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외국에서 월천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월천아, 나의 첩이 되어다오. 그러면 죽이지 않고 너의 소원을 모두 들어줄 것이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노라. 월천은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놈의 청을 거절하면 난 당장에 이놈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청을 들어주는 체하고 기를 누려 이놈을 죽이자. 그러니 나도 죽으면 내 죽음이 헛되지는 않으리라. 이제야 월천은 군의시의 첩이 되었어요. 군의시는 월천을 첩으로 맞이한 뒤로는 싸움의 뜻을 잃게 되었어요. 전쟁이고 뭐고 다 귀찮다. 월천과 함께 놀고 싶다. 군의시는 날마다 월천과 함께 영광정으로 나가 술 마시고 춤을 추며 놀기만 했어요.